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실전무역 22년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듯 말씀드려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역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바로 이웃하여 있는 거대 국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의 범위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져 있고 어느덧 경제에서도 G2로 부상하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연합과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이 무시하거나 외면하여 독립생존한다는 것은 무척 많이 어려운 얘기일 것이고 글로벌 정세에도 걸맞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더욱 밀접해지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리와 독립은 더욱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며 양국 간의 국제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는 중국 측보다 한국 측이 더 많을 것이라는 3법은 30배나 차이가 나는 인구의 격차로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상품을 한국산이라고 표기된 상품보다 훨씬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해외 거주 한국인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50만 명이 중국 대륙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한중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거주 한국인 25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 인구에서 20명 중 1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대단한 수치이며 이들 상주 인구 외에도 중국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재능, 기술, 아이디어 등등을 팔고 사는 거래를 하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중국과의 거래로 10억 매출, 100억 매출을 당당히 올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팔아서 매출을 만드는 분도 중국에서 사와서 매출을 만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노력과 땀이 전제 조건이 되었겠지만 중국의 생산 라인과 소비시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안목과 노하우가 제공한 산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중국과의 교육은 마치 국내 거래처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가깝다고 하여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인 까닭에 국내 거래와는 달리 서로 다른 제도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문화적 개념과 관념이 상이하여 이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며 활용하기에 따라 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무역 쉽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간단하듯 하면서도 난해하기도 합니다. 돈도 보이지만 리스크도 동반되는 뜨거운 감자 같은 중국 무역은 알면 알수록 어렵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기회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바 폭망 사례, 무역으로 대박 내기 등의 시리즈로 제가 중국에서 실전 무역을 하며 얻은 교훈들을 열거하여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간접적 경험이겠지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한층 더 위로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실전으로 얻은 중국과의 교육에서 주의할 6개 코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코드로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그들이 약속과 계약의 불이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상호 동의를 하였고 사인과 도장을 날인하고 심지어 계약금까지 지불하여 계약은 이미 실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및 공정 변경, 가격 인상, 납기 지연 등 상대 측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불의의 상황에 손실을 보거나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상황이 되면 서슴없이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모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을 중히 여겨 최선을 다해 계약 이행을 하려는 기업인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한국인이 가진 것과는 무게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물품이 완성되어 선적 또는 공급 후 잔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재 구매 대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형편이니 잔금부터 지급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입장이라 몹시 황당하며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잔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잔금이라는 것은 구매자에게 있어 불량 문제와 AS 문제, 선적 문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같은 것인데 잔금을 선지불하여 그 유일한 방편을 빼앗긴 채 공급자에게 대항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될 위기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 계약서 공정을 해야지 믿을 수 있다고 하며 공정비의 일부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해오거나
생산 중 검사를 하려면 공정추가가 있어 검사를 하려면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불량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계약 전 언급되지도 않았던 명목의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산 중 검형이 깨졌다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부품 수급이 안 된다거나 등의 사유로 납기 지연의 사례는 수없이 많았으며 심지어 계약서 체결 당시에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후임자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자신이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 이행을 하지 않는 황당하고 허탈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째 코드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금의 지급과 환율 등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국 현지의 호텔 또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행위입니다. 무역 대금은 철저하게 은행을 통한 상업 목적의 외환 송금이 되어야만 한국의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계좌가 명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시된 계좌가 계약된 업체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명과 업체명이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의심스러우면 명확히 해명될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여야 합니다. 무역 결제는 US 달러 또는 수취하는 국가의 화폐로 하는 것이 기본적이나 상호 협의에 의해 유로화 또는 엔화 등 제3국의 통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중국의 공급자가 물품 대금을 한국 내의 계좌로 하나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척 위험하고 법적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는 것이니 아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사양하고 정식 상업 송금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대금 결제에서 환율도 무척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경쟁력 있는 단가를 받아내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밀고 당기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제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가를 위해 밀고 당기는 노력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무역에서 결제 환율은 중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코드로 중국 소비시장으로 진출 또는 중국 생산업체에게 제작 또는 개발을 의뢰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면 반드시 특허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상표, 기술, 기능의 도용을 염려해야 한다면 한국의 특허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후에 중국 진출 또는 중국 생산을 도모하여야겠습니다. 중국의 특허 제도는 선신청 우선주의로 언제부터 소유했냐로 평가하는 한국의 선사용 우선주의와는 달리 신청을 먼저 하면 우선권을 주는 형식이라 세계적인 브랜드나 대기업에서도 중국 사업에서 고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리바바 거래 폭망 사례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아 생산을 해주고 있으면서 구매자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몰래 등록을 해두고 자신의 물건인 양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계약을 하고서 계약이 무산되어 더 진행을 하지 않게 된 관계임에도 상대방이 그동안 상담과 협의를 위해 제공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특허를 신청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 코드로 중국인과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여러 번 샘플을 제작하여 본 후 샘플이 흡족해지면 그때서야 본제품 생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대다수가 대충 만든 샘플을 먼저 보여주면서 본제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으며 완벽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샘플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본제품이 완전할 수 있겠냐고 따지며 완성도 있는 샘플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 오히려 성가셔하고 역정을 내니 이런 중국적 파트너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달래가며 진행시키는 경우도 중국 비즈니스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제품을 만들면 어른이 잘 만들어낼 텐데 뭐하러 구태여 샘플 작업에 몇 번씩이나 돈과 공을 투자하느냐는 그들의 관념은 확실히 한국인이 가진 관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니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의할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완성도 없는 샘플을 만들어낸 업체는 본제품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다섯째 코드로 한국으로 수입 시 필수 인증에 관련된 것인데 전파 인정, 전기 안전 인정, 시약처 검사, 가스 인정, 적합성 검사, 어린이 용품 안전 검사 등등등 품목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정이 많으며 이 인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도 유통도 불가합니다.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급사에 각종 서식 및 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하는데 중국의 제조업체 중 단순 조립만 하거나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거나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이나 무역업체인 경우도 있어서 인정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인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거래 개시 시점에 인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면 다들 한결같이 가능하다고 대답은 하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일이 진행되면 인증 관련 자료와 적합한 시료를 제공할 능력이 부재해 구매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해만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 공급사 측의 자료 제공 능력에 대해 확인과 검증을 필히 거쳐야지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코드로 한중 FTA 협정세율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말부터 전격 시행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산업 부분에 관련된 여러 내용이 포괄되어 있지만, 그중 무역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양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입니다. 매해마다 점차적으로 관세 혜택의 품목과 세율을 확대해가며 한중 양국 간의 수출입 장벽을 낮춰가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된 지 6년이 된 2011년에는 그 적용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13% 관세율이었던 섬유, 어류의 많은 품목군이 FTA 협정세율에 영향을 입어 0에서 3.9%로 조정된 세율에 적용될 수가 있고, 기존 13% 세율의 우산이나 양산에서는 접는 형태는 3.9%, 지팡이형은 0%의 협정세율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협정세율의 범위는 공산품, 기계류, 부품류, 산업자재 등 전 분야에 해당되며 2034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의 산업, 생활, 레저 등 전 분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으며,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현명한 수입자는 이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통관 접수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야겠으며, HS 코드 선별도 현명하게 조치되어야겠지만, 이는 무역 에이전트나 관세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저는 여러 번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수차 강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약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면 대립과 분쟁의 요인이 되겠지만, 그나마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될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은 큰 힘이며 한판 싸움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중국 의간이 타국어여서 애매하거나 명시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등의 빈틈은 항상 공격의 말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든 여러 번 접촉을 해왔던 앞선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순서와 과정에 맞추어 견적서, 구매 의향서, 양해각서, 주문서,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 자료를 갖추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의 의무를 각성시키는 역할로도, 분쟁 발생 시 다툼의 근거 자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역업을 20년 해오고 있는 저로서도 다양하고 많은 무역 서식을 다 챙기지 못하고 있으며, 페이퍼워크를 중시하지 않는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서 불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최대한 서면화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 스펙, 납기, 금품, 절차, 선적, AS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외에도 결제 방법, 환율, 통화, 특허, 도용, 유출, 중재, 보안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도 절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욱 많은 부분이 민감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관념과 견해가 달라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이해를 얻어내기 힘들어 상호 간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거쳐야 할 것은 꼭 거쳐야지만 하고, 챙겨줄 것은 챙겨받아야만 되겠습니다. 14억 소비시장이 바로 지측에 있고 세계의 공장이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피해갈 수 없는 승부처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 간의 장벽은 고락하지도 않고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이미 열려져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두들기며 성공 가도로 접근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언급드린 중국 거래에서 주의할 6개 코드는
중국적인 특성과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지만 사실 중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사례들과 무관하게 성실하고 성의 있는 중국 파트너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지만 그들의 사회와 관념 속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알고 뛰어들어 사전에 경계하고 제어한다면 성공 가도로의 편성이 더욱 빨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곧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